no gold is not in her.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정보 논리, 지식 상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하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진리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진리에 관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제 오늘의 영상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이제 지식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식하고 진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식이라고 할 때는 인간 존재가 3차원 물질계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얘기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오만 분야의 지식이 생산이 되었고 발전이 되었고 지금 이제 지상에 방대하게 지금 펼쳐놓은 상태가 된 거죠. 세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생산이 되었다고 할 때 이 탐구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죠? 탐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접하는 모든 대상들이 있죠.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대상들이 있는데요. 대상에 대해서 A 대상과 B 대상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A에다가 B에다가 각각의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한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그 속성을,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연구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생산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동물도 이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동물에는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그냥 천지 대자연의 기운으로 이렇게 조물이 돼 갖고 그냥 그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이고요. 그 안에는 영혼이 없어요. 오직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 영혼과 영혼 신과 동물 육신이 결합이 돼 갖고 이렇게 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혼은 인간 존재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가 지금 탐구 이야기를 했는데 동물들은 탐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A에다 이름 붙이고 B에다 이름 붙이고 자기가 접하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거를 다 이름 붙이는 행위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동물에도 영혼이 있고 동물도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어떤 특정 군의 동물들이 그들만의 문명을 이렇게 일으켜야 돼요.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식이 발전되고 그에 따라 이제 문명이 형성이 돼서 발전된다고 했을 때 동물들도 그들만의 독특한 문명이 형성이 되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뭐 무슨 원숭이나 침팬지가 왜 우리 그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하죠. 훈련시키면 엄청난 일을 다 해내는 그런 동물들인데 그런 동물들이 어느 뭐 지구의 한쪽 편에 그들만의 문명의 왕국을 건설해서 뭐 운영을 한다 이런 거는 영화 속에서나 우리가 재미를 보는 것이지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봤을 때 아 그러면은 동물에는 영혼이 없는 것이고 영혼 신이기 뜬 인간 존재만이 이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인간 영혼 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결국 이제 영혼 신이에요. 동물이 아니라 영혼 신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신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종교계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할 때 그 신은 뭐 유일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의 그 신은 뭐예요? 이제 결국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그 성경책에서 나오는 그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조상신이에요. 그 조상신에 대해서 전지전능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뭐예요? 우리보다 뭔가 좀 더 나은 곳에 있으면 전지전능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지전능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보다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아 저것은 그러면 전지전능한 존재인가 보다 라는 생각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이제 탄생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지 대자연에 스스로 있는 기운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예로부터 이제 그 존재를 감지하고 우리가 모셔온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신이죠, 신. 정말 그냥 그야말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신이에요.
이것은 신들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신이 있어요. 우주를 운행을 하던 그 정말 불멸의 신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주의 원소로서의 신인데 이게 이제 바로 영혼신이에요. 이 영혼신들이 이러저러저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구라는 이 물질계라는 특수한 요술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동물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가 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벌써 뭐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생과 생을 거듭하면서 지식을 이제 발전을 시켜왔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라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내 논리고요. 지식은 내 논리예요. 내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생각해. 너는 달리 생각한다고? 아니 그럼 도대체 답이 뭐야? 뭐가 맞는 거야? 라고 할 때 이게 지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러저러하게 생각해 라는 거에 관한 모든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럼 뭐예요? 진리는 뭐죠?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내 생각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난 내 생각엔 있잖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아. 뭐 너는 아니라고? 그럴 때 누가 그걸 진리라고 그걸 인정을 해주나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죠? 그건 지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건 지식이 진리가 아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건 무조건 지식이에요.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릇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탐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 생산해낸 우리만의 답이에요. 지식은. 근데 아직 진짜 그게 정답이냐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그냥 진정한 의미의 그냥 온전한 답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정확한 답을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좀 질이 좋아 보이는 지식을 진리라고 여기는 경향이 좀 많았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앉아서 이게 진리가 맞아, 이게 진리하고 붙들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그것은 또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또 뭔가를 찾아 헤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볼 수 있어요. 지식이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을 과거나 지금이나 아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태어나죠? 우리가 어떤 상태로 태어나나요?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태어나나요? 다 모르고 그냥 태어나잖아요. 삶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제 이렇게 잘라내고 가운데 부분만 보면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토막만을 가죠. 우리가 살아있는 요 세계, 내가 살아갈 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요 세상만을 보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진실에 근접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많이 왜곡이 돼 있고 어떤 거는 영 생뚱방뚱한 걸 우리가 답이라고 들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의 예를 든다면 실타래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얽혀 있어서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어서 쫙 가지런히 놔야 되는데 실타래가 길게 이렇게 있는데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딱 가려놓고 이 고정을 딱 시켜서 여기는 딱 가려놓고 가운데 것만 갖고 우리가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앞뒤가 지금 잘려있기 때문에 이와 똑같이 우리가 삶 속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앞뒤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내린 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굉장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해서 이것이 쓸모없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불완전하지만 이 우리 나름의 그 한계 안에서 그 답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 영혼이 육신 안에 갇혀갖고 진화를 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지식의 발전을 해서 이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식으로서 할 수 있는 발전의 끝이 와요.
그 지점이 바로 상식이 형성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가 다 해냈을 때 우리는 상식이 딱 형성이 되는데, 이 상식이 여기서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산해낸 모든 것에 대한 나만의 답이에요. 상식이라고 하는 거. 내가 생산해낸 답을 들고 앉아서 내가 이제 그 틀 안에 딱 들어앉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지식으로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진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내 답은 다 작성은 해놨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모르죠.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각각의 답안지를 다 작성을 해서 이렇게 들고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답은 이거야 라고 앉아있는데 각각 다 그 답이 다 다르죠? 공통적인 것도 있는데 A와 B가 같지를 않아요. 어느 부분은 비슷할지언정 어느 부분은 다 다른 그런 답들을 다 갖고 앉아서 이것은 나만의 답이야 라고 딱 앉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답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럼 우리가 상식까지 왔을 때 상식에서 진리의 영역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의 가장 정확한 답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순간이 올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지식을 갖고 상식까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상식까지 왔을 때는 진리의 영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다들 상식까지 왔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학생의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이 있어요. 수능 시험을 치를 수준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9년 공부를 하는 거예요. 19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의 지식을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19이 되고 어느 날이 되니까 제가 이제 시험을 보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갖춘 모든 지식을 가지고 나만의 답을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을 해요. 이렇게 다 체킹을 하고 나는 이제 앉았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정답이 알아지나요? 이제 이걸 갖고 정답지를 갖고 채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시험을 보는 학생인데 내가 정답을 생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답을 갖고 오는 사람을. 그래서 누군가가 답을 갖고 오면 그 답을 받아들고 내가 이제 채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렸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만약 우리가 상식까지 가서 우리는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진리의 영역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 수능 시험을 보러 간 학생이 이제 시험 다 보고 나면 지들이 정답 다 알아서 다 채점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험 보러 간 학생은 정답을 알 수 없어요. 그죠? 누군가가 정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답안을 다 작성을 해서 체킹을 하고 앉아있는 상태에 딱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여기서 진리가 생산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밖에서 공수를 해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진리는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는 어느 때가 되어야만 나오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세요. 학생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 수능을 볼 수 있는 수준에 내가 도달을 하겠죠. 지식의 측면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니 그냥 나 수능 시험 볼래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나 공부 이제 하기 싫고 나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공부하고 요 수준까지만 공부하고 나는 수능 시험 볼래 하고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시험을 보죠.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뭐예요? 문제들이 나오는데 문제를 내가 이해를 못해요. 내 지식의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이 수능 시험에 나오는 문제조차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잘 모르니까 다 그냥 찍었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답이 오죠, 정답이. 정답을 채점을 하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답을 보고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이래서 있구나 하고서 내가 이제 이건 이래서 맞고 이건 저래서 틀린 것이었구나 라고 내가 이제 스스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은 정답이 와도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라고 알려줘도 그게 왜 답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시험을 보는 행위 자체가 초등학교 3학년에 이걸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에는 수능시험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정확한 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지식의 수준이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답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최고치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이상의 수준은 이 지식 갖고는 이제 절대 여기서 그 이상의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선에 딱 갔을 때, 그 다음에 세상에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받아들고, 아,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러저러해서 이게 틀린 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진리는 과거에는 나올 수가 없었고, 따라서 나온 적이 없었고, 지금 시대가 뭐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진리가 나오면 이제 지금 나오는 거죠. 과거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지식과 진리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진리의 또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해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